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사회 정책기획본부장 신성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능형 리얼리티 캡처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드론 디플로이 리얼리티 캡처 자동화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드론 디플로이라는 것은 드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현재의 상태를 캡처해서 그 자료,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드론 캡처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드론 디플로이의 경우 캡처 미션이 2m까지 가능합니다. 정밀도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가능하고 기업 고객은 5,000명, 사용자는 8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여러 기업,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이쪽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한 기업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리얼리티 캡처, 현실 캡처라고 합니다. 이것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환경이나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의 객체를 디지털 형식으로 정확하게 기록 표현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드론, 그리고 360도 카메라, 라이다 스캐너 등과 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건설 현장이나 부동산 관리, 문화유산 보존, 영화 및 게임 제작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현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적용하는 산업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 현장 관리입니다.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이고 실시간으로 현장 조건을 파악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했기 때문에 품질 관리, 안전 관리에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설 관리 쪽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의 외부나 내부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점검이 가능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나 사람이 이렇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고층 건물의 점검에 유용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파트 외부 15층, 20층의 높이에 있는 외부 균열을 점검할 때는 발을 타거나 다른 특별한 수단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론 디플로이를 활용을 하면 아주 손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업 및 에너지입니다. 광업도 광산의 지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원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광산 같은 경우는 그 지형이라든가 콘타에 따라서 상당히 측량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드론 같은 경우는 그 등고선을 바로 실시간으로 캡처해서 전송이 가능하고 디지털화해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현상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옆에 오일가스도 있고 농작물 관리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각 작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스마트팜을 활용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론 플랫폼의 개요를 보시면 드론 비행이 기본입니다. 드론 비행을 통해서 현장 3D 데이터를 생성해서 자동화로 디지털로 형성을 되는 그런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이것을 데이터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문가도 쉽고 빠르게 대규모 현장을 디지털화해서 일상적으로 공정관리, 품질관리, 또 안전관리에 아주 원활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 캡처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보면 드론 비행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자동 비행이 되고 촬영이 되고 사진이 업로드되면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 이 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 프로젝트 활용하는데도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 비행 촬영도 소요 시간은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사진 업로드 한 10분, 또 프로세싱, 이미지 프로세싱은 한 2시간 정도 봤을 때 300장 기준, 그래서 처리 시간이 2시간으로 보면 한 3시간, 4시간 안에 3시간 정도면 이것이 모든 데이터가 드론 비행 경로에 따라서 정사 영상이 만들어지고 3D 모델링이 되면서 비록 분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플랫폼 개요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360도, 이것은 드론으로 외부를 촬영하고 이런 데는 활용이 좋지만 내부를 촬영할 때는 드론이 물론 그 위성으로 해서 그 높이라든가 지점을 고정할 수도 있지만 좁은 곳에서는 360도 스캐너가 상당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360도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상 근접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60도 캡처가 되고 사진 업로드가 되고 이미지 프로세싱 돼서 현장 데이터가 확보가 됩니다. 이것도 시간은 3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자, 건설 현장 활용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생애 주기 비용이 있죠. 수주, 프로젝트 발굴부터 타당성 분석,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 컨셉 디자인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또 프로큐먼트, 우리가 발주 주고 수주하고, 그 다음 거기서 착공을 해서 공사하고, 준공하면 유지관리, 인도하는, 나중엔 폐기까지 하죠. 철거하는 그 10단계에 걸친 이 모든 단계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자산관리,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그 라이프 사이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수주 착공 단계에서부터 부지서부터 초기 공사계획 수립할 때, 또 부지 인수인계, 근거자료, 토공사, 토목물량 산출할 때도 드론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훨씬 더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사 같은 경우도 토공사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토공사 관리, 정산 지원, 또 시공 오류 확인, 또 공정관리 회의, 자재, 장비, 배치 계획, 공정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및 운영관리에서 공정, 시공 데이터 축적, 시공관리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플랜트 관리 라이프 사이클을 보겠습니다. 플랜트에서도 탐사 및 계획 수립, 인가, 시공, 운영 유지 보수, 승계 계획, 보존 및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공 촬영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도 항공에서 고해상도 항공 사진을 촬영해서 이걸로서 동영상으로 넓은 지역의 현장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고, 날씨가 고온으로 접근이 어려울 때 이런 곳에서도 드론은 안전하게 점검이 가능합니다. 자, 신속한 3D 매핑, 디지털 트윈도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시연을 통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관리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리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실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전에 있는 매립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맨 첫 번째 드론을 날려서 약 500장 정도의 사진을 가지고 이러한 정사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낸 순간 여기에 대한 XYZ 값을 가지고 모든 절토, 성토 하는 양을 한순간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드론에 날린 촬영 데이터와 그다음에 계획고를 비교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진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어디가 파여 있고 어디가 높이가 있는지를 컬러 코드로 보여드릴 수 있는 툴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날짜별로 어떠한 진척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다시피
모든 주간 단위로 캡처된 데이터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드론 매핑으로 지도상 모든 곳에서 3차원적인 x, y, z 값을 센치 단위로 측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밀도는 상당히 고정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밀 측량을 하려면 상당 시간 소요가 되지만 드론으로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합니다. 자, 건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관리도 여기서 군데군데 이렇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연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데이터는 이제 현장에 대한 어떤 맥락을 잘 짚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3D 영상을 보았을 때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어떠한 현장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한 500장 정도 되는 사진을 가지고 몇 시간 만에 만들어내는 3D 모델입니다. 자, 건설 관리 여기도 이제 위험한 부분, 여기 절벽 있죠. 절벽 부분에 대해서도 급경사지 여기 점검하고 측량하고 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드론으로 하면 상당히 손쉽게 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딱 대면 거리부터 면적, 그 산출량이 금방 최적이 나오죠. 이것도 시연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시연은요, 건설 관리의 두 번째 창문입니다. 현장에서 캡처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이거를 그냥 사진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와 어떠한 면적이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디플레이스 제공하는 툴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인 줄자 툴이 있습니다. 이 줄자를 원하는 포인트에 찍게 되면은 그 선별된 그 라인 위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길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의 기울기로 시공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표 생성면 표준 파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그 기울기가 계획 고기 대비 정확한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공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중요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면 붕괴에 대비해서 어떻게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렵게 보이죠? 실질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측량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시연을 통해서 아주 손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굴곡진 면이 많아서 바위가 있고 이 토사량, 안반에 있는 채굴량을 우리가 구할 때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굉장히 어렵지만 드론을 통해서 하면 두세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데이터 처리까지 아까 3시간 말씀드렸죠. 3시간 이내에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동영상 데모에서는요, 최정량을 계산하는 툴로서도 드론 디플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암이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암에 대한 측량을 별도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그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한 최정량 계산 툴을 계산하게 되면 보여지는 면이 얼마만큼의 최정량이 되어 있고 이 면적이 얼마만큼 굴삭이 cut and feed이 되어야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작업에 추가되는 작업에 대해서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와 같이 동영상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하죠. 그때 사이트 서베이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드론 부지를 통한 사이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대지 경계라든가 인접 지적도 측량, 또 인접 도로, 가설 공사 수행 계획이라든가 토공사 산출 굉장히 난감한데 이런 것들을 토공량 산출도 오른쪽에 도표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하고 송장 토공 물량을 산출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실제 드론이 어떻게 우리가 그 작업 공정을 미리 공정하기 전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캡처된 실제 현장에서 내가 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습니다. 드론 캡처된 이미지를 가지고 3D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크레인의 작업 반경과 크기를 입력하게 되면 먼저 진입로가 확보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진입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내가 필요로 한 포크레인을 위에 돌려서 올릴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철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공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단계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진입로가 어렵거나 아니면 크레인에 대한 움직임이 둔화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은 그 폐기물의 액상, 그 성상별로 분리해서 타설하게 돼 있고 분리 배출하게 돼 있죠. 그럼 성상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 건설 폐기물이 있고 기타 홈폐가 있고 여러 가지 재건축 현장에서의 폐기물 종류가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오른쪽에 보는 배치도의 사이트 서베이처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처럼. 이것도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별 작업에 따라서 파란 것과 빨간 것의 분리 작업은 일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공정회의 같은 경우도 드론으로 촬영을 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넓은 구간을 조사를 하려면 사람이 걸어가는 데만 한 바퀴 도는데 반나절이 걸립니다. 드론으로 하면 1시간이 채 안 걸리죠. 한 10분, 20분이면 전부 고해상도로에서 촬영이 되고 그 상태를 바로바로 오버랩해서도 측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기 현장 관리도 당연히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낮은 고조차를 이용해서 어디를 집수정을 관리를 해야 될지를 바로바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자, 시공오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면의 높낮이를 바로바로 할 수 있고, 면적이라든가 이 파일, 콘크리트 파일이나 PHC 파일 같은 경우도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 빨간 선에서 벗어난 게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죠. 보강 방법까지 바로바로 제시 가능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04 시공관리면 나중에 그 두부 절단 했을 때 두부 절단면에 이 관리 같은 것도 사용 부위 정산할 때 이 절단한 부위를 전부 길이를 잴 수 있죠. 이걸로 드론으로. 그러면 나중에 굴착 깊이도 알 수 있고 정산할 수 있는 거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고화질 데이터 처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영상 화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AI인데 균열 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번이 있는데 이 높이에 있는 거를 사람이 가서 균열을 측정한다는 거, 두께나 폭, 길이 이런 걸 측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밧줄 타고 하거나 다른 달대비계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드론으로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통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사면, 비탈, 진대, 가설도로, 성토, 절토, 경사도, 안전관리에 대한 토질에 따른 안전 휴식각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다른 면에서 굴착 사면의 슬라이딩, 이게 될지 안 될지 경사면의 안전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드론하고 BIM, 요즘 많이 돼 있죠. 이것도 시연을 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자산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드론 디플로이를 통해서 2.5억 정도가 절감된 게 사례가 있습니다. 자, 문서 기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시연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드론의 중요 활용도 중에 하나는 자산 관리입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의 높이에 맞지 않아 보이지 않는 지붕이나 높은 벽면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눈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드론을 촬영해서 이렇게 벽면에 대한 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줄을 타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위험하게 벽에 매달려서 점검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순식간에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펙션은 우리가 감리를 할 때 문제점을 조기 발견해서
팀과 협력해서 바로 문제점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관련된 팀들과 사이에서 협력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에 취한되는 부분들을 보고를 받거나 그리고 그 모든 절차를 기록에 남겨두어서 향후에 이런 작업에 대한 관리 툴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360도 카메라가 효과적이죠. 여기 실내 캡처를 해서 캡처한 부위들이 다 보이죠. 문제점들을 다 하고 BIM하고 해서 배관들, 설비 배관이나 전기하고 교차 부위에 대한 거, 디자인 같은 것을 바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진척도를, 공정률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실내 캡처를 360 카메라로 하다 보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과거에 대한 이력들 데이터를 모든 시스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 디플로이 같은 경우는 앱에서 그 위치에서 찍었던 그 전에 있는 이미지를 현재 있는 이미지와 중첩을 시켜서 예를 들면 그 벽면 뒤에 어떤 공사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관리거나 어떤 유지 보수거나 추가적인 작업을 할 때 그 벽면 뒤에 뭐가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엑스레이 비전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는 모든 그 4차 산업혁명의 기본이 드론입니다. 드론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완전 자동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시연을 통해서 드론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는데 시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3D 여기 드론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서 전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드론에 대한 그 장점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 관련된 불편함도 있습니다. 충전을 해야 되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화 절차를 저희는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킹 스테이션을 이용한 드론 시스템 운영하게 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이렇게 드론을 원격으로 날려서 관심사에 대한 측량을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하거나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수집이 되어서 시스템에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수집된 데이터를 돌아오게 되면 도킹 스테이션에 착륙한 드론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동시에 드론을 충전하면서 이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시스템 내로 자동으로 업로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프로세스에 사람이 없이 자동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주기적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시기 타임에 맞춰서 알아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자동화시키는 플랫폼을 드론 디플로이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촬영을 해서 여기 밑에 고소 작업대가 있죠. 고소 작업대가 있고 그 위에 작업자가 하는데 어떤 것이 위험 요소인지를 집어줍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자, 오샤가 미국 표준이죠. 표준 규정에 따른 얘기인데 한국은 코샤가 있기 때문에 여기 또 사람이 보면 고소 작업대에서 위험 요인 그 빨간 박스에 있는데 이것도 시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동화에서는 실제 미국에 있는 그 대형 건설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그 데이터를 캡처를 하는 부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마다 자동으로 로봇이 작동을 하여서 현장에 있는 실내 데이터를 캡처하는 부분들을 자동화시켰습니다. 로봇은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장애물을 회피해가면서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RGB 카메라와 라이다 데이터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는데 일단 모든 미션이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이 수집된 데이터를 서버로 올리게 됩니다. 서버에 처리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또는 내가 주기적으로 캡처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원격으로 공유를 하고 또 만약에 그거에 관한 관심이 있다면 또 원격으로 로봇을 제어를 시켜서 로봇이 그곳에 가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만의 미션도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충전을 한 후 다음날 아침에 똑같은 임무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단점이 쭉 있습니다. 정확한 진척도 이해가 빠른 공정표하고 일정 체크를 할 수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또한 현재 분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